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여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존 컬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2023년 하마스가 처음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할 당시 하마스는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제공한 무기가 하마스로 흘려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펜타곤 브리핑에서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러시아와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것과 최근 김정은이 핵무력 언급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지역 안보 번영이 주요 초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계속해서 지역 안보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Thank you, General.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Okay. Recently, Chinese President 감사합니다, 장군님. 해피 뉴이어입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올해 한반도와 대만을 분쟁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전쟁 위기에 대해 미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Yeah,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stay. 우리는 지역 안보 안정 번영이 주요 초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데 계속 집중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지역에서 갈등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 핵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계속해서 지역 안보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군사적 협력하에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로 한반도를 기습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한반도를 위험 분쟁 지역으로 지목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유튜브, 오케이. 저는 아주 바빠가지고요.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오고 있는데 아주 그냥 눈이 많이 와가지고 혼났습니다. 지금 막 그냥 예.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해야 되고. 방송 못 할 뻔했네요. 예, 근데 그냥 그래도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까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또, 김정은이, 이번에 장사표 그냥 200발을 쏘고 난린데,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지금 사흘간 지금 어제도 90발, 네. 그저께 60발, 그전에 120발 이래가지고 막 계속 쏴대는데, 이제 김정은의 상황에서는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네. 내부적인 식량난 때문에 예. 굉장히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군사 이렇게 연대가 이루어지고, 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또 미국에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때 자기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또 하나는 봉쇄되어 있던 북한이 이제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는 중국과 러시아를 오른쪽 왼손 손잡고 지금 가고 있는 입장에서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국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 되게 많겠죠. 그래서 장사정포라는 게 뭐, 바로 연평도 주민들은 다 지금 대피하는 상황으로 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계속적인 도발을 예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습하다가 또 뭐, 그 기습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도 백악관이 아주 그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북한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로에서도 사용하지만은 하마스한테도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지금 이걸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근데 이제 김정은이 최근 또 남북 관계가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민족 관계라고 그러고, 그 문재인 때 뭐, 그 우리 동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한국이 동족이란 소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은의 그 우리 민족끼리 뭐 민족 통일 뭐 이런 분을 빼버리고 네. 이제 저 적국이다 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제 적국으로서 조선 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영토를 평정하겠다 뭐 이런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로 봐서도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경우를 봐서 또 하나는 내년도에 올해죠. 올해 중국이 또 대만 선거가 좀 곧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긴장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도 최고의 긴장도를 올리는 그러한 수책을 쓰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장사정포도 문제지만 지금 7차 핵실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각도로 ICBM을 제각 발사하겠다는 얘기 그렇죠. 혹은 전술핵에 대한 그러한 실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인 단계적으로 좀 더 강도 높은 그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느냐. 지난번 같이 뭐 연평도의 직접적인 포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방이나 안보 라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안보 라인 정신 바짝 차리고 하도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총선에 전부 매몰돼 가지고 그거 그냥 표 얻느라고 난리인데 뭐 적군이 어디 적군 앞에도 저 표를 얻으려면 적군 앞에도 뭐 무릎을 꿇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역사 앞에도 역사가 왜곡돼도 그냥 no problem. 오케이.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저렇게 이제 그 좌파들이라는 게 하나의 공격 타겟을 정해놓으면 줄기차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또 그렇죠. 뭐 이렇게 서울의 봄이란 영화 실질적인 픽션이 아닌 그러한 영화를 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작영화돼가 있는 이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큰 문제다. 뭐, 옛날에 문재인은 뭐, 원전, 후쿠시마 원전 그 영화 한번 보고는, 원전 폐기한다고 선언했듯이, 일반 국민들이라도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실질적인 역사에 기반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들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노량이라고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그 죽음의 네. 바다라는 노량이 이미 이제 400만을 네. 넘었었고, 그 입소문들이, 노량은 내국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음. 그런 입소문들이 많이 퍼져서 그 서울의 봄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어. 사극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4월 달에는요, 일단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제가 볼 때요, 완전히 원칙, 무식, 상식도 없고, 뭐, 그냥, 이거는 또, 이번 이재명이 사건도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희극이더라고요. 이건 코미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아무튼 피습을 당했고 아직 수사 중이라서 또 뭐 그런 말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조심스러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1월 6일 날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386, 486, 586, 686 그렇게 이 87년도 그 세대들이 아직도 정치를 하는 운동권 이게 이제 너무 부패하고 너무 이제 그 무능한 그렇죠. 거 아니냐. 이게 운동권 퇴출,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그 한국경제만주는 민주노총 해체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대구 집회를 잘 마치고 왔죠. 네. 예, 앞으로는 이제 한국도 운동을 뭐 데모하고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은 배지를 달면은 안 돼요. 미국 같은 데는 그것도 하나의 범죄라고 보거든요. 전부 범죄인들이 지금 배지 달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되는 그거는 뭐 그 거니까. 시대적인 그런 요구들이 있었지만 지금 586 운동권들의 행태, 정치적인 행태를 보면은 너무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득권 세력으로 이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여기는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도 그쵸. 이번 총선을 통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용기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아유, 참 생각합니다. 잘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지금 더 발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 운동권들이 그 돌 던지고 데모하고 이런 바람에 오히려 경제 발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이재명 사건을 보면서요,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냐면은요,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치 이재명이가 민주투사인데 민주투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거를 갖다가 외신에서 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제가 여기 괜찮은 여기 CNN도 보도도 안 하고 팍스도 보도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유튜브 좌파 유튜브가요, 마치 외신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이재명이가 민주주의 투사의 어떤 심볼처럼 얘기했다고 막 그렇게 나발되더라고요. 그런 거 인용하면 안 지금 됩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테러를 당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죠. 그게요, 그거는 외신은요, 이재명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패거리가 그냥 신문사에 그냥 이야기하면 또 그대로 싫은 거예요.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여기 워싱턴 포스트. 이거 이재명이가 누군지 아나? He don't know. They don't know. 오케이? 그래서 나 상당히 웃기더라고요. 알지도 못한 얘기들이, 그거 잘못하면 신문사에서 잘못하면 그거 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도, 야, 자빨 유튜브들은요, 어찌 그리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다 그렇게 하고도. 자, 이제, 자빨 얘기만 하면 괜히 성질 나니까 이제 대화를 또 우리는 어쨌든 안보를 해야 됩니다.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제 제발 민주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푸틴이 올해는 그 한반도하고 타이완이 아주 그냥 위험 분쟁 지역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꼬복 노릇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미 국무성도 이제 물론 나가겠지만은요, 유튜브에 이런 제가 질문을 했어요. 푸틴이 앞으로 올해가 한반도에 아주 그 위험한 분쟁 지역이라니까는 너나 잘해라는 식 아닙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국무성도. 그러니 이제 푸틴이 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보복을 할지라도 놀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다가.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무역입니까? 아니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제 미국 편에 서고 또 한국도 일부 무기를 제공하는 네. 그러한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니까 푸틴으로 봐서는 정쟁 당사자인데 그쵸. 자기 상대국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도와준다. 그러면 그쵸. 뭐 푸틴으로 봐서는 당연히 음. 여러 가지 심술을 부리겠죠. 근데 이제 네. 그게
그 김정은을 오판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다. 그렇죠. 6.25 때 김일성이가 그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그러한 상황들을 견지를 하고 남침을 강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폐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오판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장사정포를 자꾸 이렇게 쏠 때도 한국 그런 국민들은 사실 되게 불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또 김정은이가 혹은 이번에는 뭐 시진핑이나 또 푸틴이 다 북한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또 무모한 그 판단착오적인 도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군이나 안보당국이 바짝 신경을 쓰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뭐 정진 대표님이 뭐 이 사건을 아는가 모르지만은요. 어제 그제 일어난 일들인데 지금 미 국방장관이 이제 어떤 연유로든 1월 1일부터 저기 4일까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거든요. 이것이 일체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밤에 새벽에 이거를 봤는데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기자들한테 이걸 숨기냐고. 안보를 하는 최고봉이 지금 전부 전쟁 중인데 이 사람이 건강이 어떻는지 무슨 연유로 입원을 했는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언론이 뭔데 모르지만요. 이재명이 사건 하나 파헤칠날 생각도 안 하고 시시한 이유가 모르겠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전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한국 진짜 언론 이게 언론입니까? 지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은 어디 많이 어디 이상이 있는가요? 이게 지금 저기 보안상 뭐 알지만은 지금 상당히 그걸 하는데 그렇지만은 입원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떠드니까 드디어 어제 새벽에 이제 그 CNN에서 잠깐 구체적인 건 안 하고 입원했다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항국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은 그 보안상 적군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뭐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도 언론에 재구시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 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대로 된 한국도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번에는요 국민들이 제가 볼 때 정신 바짝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국민들 돌 던지고 뭐 시위했던 그런 사람의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진짜 상식이고 원리 원칙이 있는 나라, 그리고 상식이 있는 나라, 그리고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범죄 꼬리가 미국에는요 교통딱지 100불 이상 하나 있어도 연방정부에 취직도 못합니다. 아시죠? 그런 아니스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번에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좀 뽑으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공화당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진실과 정의를 이렇게 외치는 공화당 내가 무슨 뭐 선전부장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왜 지금까지 멀리서 이렇게 시간이 바쁜 사람인데도 이렇게 조은진 대표님과 또 그러니까 변함없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2024년에도 좋은 그 언론 취재 또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튜브 그리고 이제 한 1분 좀 2분만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지금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올해 또 이제 타이완을 접수를 하려고 지금 아마 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참 김정은이가 어찌하여 한국은 동족이라면서 한국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일본한테 또 작년만 해도 문재인 때만 해도 일본을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야단이더만은 갑자기 또 몰래 지진이 일어났다면서 위로 편지를 보냈다는 게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맞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시다 총리 각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정은이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상황, 국제 상황으로 어려운 시점에 네.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삼각의 연대, 한미동맹, 한미연대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조금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미는 워낙 가까우니까 음, 일본의 세 축 중에서 일본의 축을 좀 건드려보는 음, 그러한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탈북자이고 저 음, 납치 음. 인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뭐 항상 중국 때도 일본이 물밑으로 자기들 이익 다 챙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대시를 하면은 일본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가지고 북한하고 접촉을 해나갈 거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한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뭐 한국에 그 걱정하는 분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지난번 같이 친북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한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국방비 정액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또 김정은하고 뭐 로켓맨이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트럼프하고. 근데 지금의 그 북한의 상황은 그 전에 고립되어 일본 러시아나 그 중국으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도 연방 대법원이 과연 이제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그 마지막에 이제 점검을 합니다. 다음 달 9일 날. 그래서 이제 그때 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뭐 만일 당선이 되더라도 북한의 핵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지배적인 입장입니다. 그 말 속에는 뭐냐면은요, 네가 핵무기를 기부하는 상태로 네가 전제하에 테이블에 나온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방치해 놓고 용인을 하면서 테이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그 뭐 전문가들이 또 지배적인 입장이더라고. 이걸 잘 분석을 하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김정은이는 한미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 관계, 또 한국과 일본 관계의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편지를 썼다 이것이죠.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요, 일본과 지금 한국은요, 또 지금 한미일 정보 공유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네. 걔가 지금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이게 게 아니잖아요. 한미일 중에서 자기들이 흔들 수 있는 일본이 공간이 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아, 왜냐하면 한국민들의 반일 감정 이런 것이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아, 있는 그렇죠. 있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이죠. 그럼 역사적인 그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김정은이가요, 제가 이제 들은 소스인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자꾸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뭐 아들이 있냐는데, 제가 듣기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딸을 자기 후계자로 기르는데,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죠. 열 살짜리, 3대 세습도 아니고 4대 세습을 10살짜리 초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세습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열 참, 살짜리, 그, 김정은의 사고도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얼른 주무세요. 너무 늦었다, 그죠? 아니, 이제 1분 남았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요, 축 사망할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축 사망할 날이. 그래서 본인이 언제라도, 왜냐면은 그, 김일성, 김정일이 다 심장의 혈관 문제로 또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김정은도 여러 가지로 좀 건강 상태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10살짜리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후계 구도 자기 언제라도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쵸. 그렇게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원에서도 그 이제 후계 구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전에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 10살짜리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좌우지간하여튼 우스운 얘기고. 자, 오늘 뭐 제가 롱 드라이브를 하느라고 좀 피곤도 어? 하고 그렇지만은 피곤해 또, 보이시네. 예, 또 오늘 얼굴 보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저를 피하느라고요. 제가 굉장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피했습니다. 그 또 와가지고요. 이게 또 안 돼가지고 막 또 어, 이제 서두느라고 더 그냥 피곤하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튜브 하여튼 조은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올해도 용기 가지시고 화이팅 예, 합시다. 또 계속 감사합니다. 전진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네, 계십시오. 네. 예.